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한국 증시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금요일 하루만 개장을 했었잖아요. 금요일에도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3600까지 한 번에 넘어가기도 했지만 토요일 새벽에 조금 우울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장이 걱정스럽기도 한데 여하튼 10월 둘째 주 투자도 오늘 가볍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이 다시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관세 100% 이렇게 맞불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어서 거의 반년 만에 중국 관세가 다시 100%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런 여파로 금요일 밤 미국장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담은 참석한다고 하니까 예정대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게 될지가 10월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과 4월을 돌이켜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때리면서 시장이 빠르게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중국이 미국에게 보복을 한다고 관세를 따라서 높이게 되면 또 4월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럼 시장이 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에이펙 때 서로 만나가지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여하튼 중국이 지난 4월처럼 맞불 관세를 발표하느냐가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 월배당 ETF들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9월 배당금을 지급했거든요. 세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JPQ는 0.38달러가 지급되면서 평소보다는 배당금이 약간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QD보는 0.25달러, D보는 0.15달러로 평균과 거의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배당률은 QD보가 10.2%로 가장 높고 JPQ는 9%, D보는 3.9% 정도의 배당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잔고를 보면 세 종목 모두 현재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시장이 다음 주에 추가로 하락하면 QD보는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QD보 주가가 28달러 근처까지 내려오면 지난번처럼 50만원 정도 환전해서 물을 탈 생각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 플러스 구간이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인데요. 한국도 금요일에 크게 상승하면서 3600을 단숨에 돌파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여전히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월요일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한국 시장은 3,500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물을 타고요. 잘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외국인이 최근까지 계속 매수 주체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점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1조 원을 사면서 홀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르게 이탈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크게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다음 주는 미국 시장 눈치를 조금 보면서 한국도 조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매매를 잠깐 돌아볼 텐데요. 먼저 ISA 계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키움 고배당주 주가가 15,000원 아래로 내려오더라고요. 50주를 매수를 했고 다시 평단가 낮추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고배당주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워낙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또한 지금은 시장이 반도체 시간이 왔다 보니까 고배당주들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움 고배당도 최근 3개월 동안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난번에 평단가 위에서 150주는 덜어 놓았으니까요. 주가가 더 내려가면 50주 단위로 물을 타고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보고요. 나중에 또 올라오면 조금 덜어내면서 저는 900주를 기준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미국 ETF들은 주가가 조금씩 더 상승을 했더라고요. 특히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은 이제 수익률이 40%도 넘었지만 일단 월요일의 주가는 조금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타이거 나스닥도 10%까지 수익률이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 하락이 나와서 수익률이 5% 아래로 내려온다면 10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요. 불타기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주와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디엔오토모티브가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ISA 계좌에서 보유하는 수량은 이제 마이너스 5% 정도로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하튼 평단가를 넘어가면 조금씩 정리를 하고요. 500주만 남겨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 계좌를 볼 텐데요. 미래에셋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DN오토모티브는 이제 거의 본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에서는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100주씩 정리를 하고 DN오토모티브는 그냥 ISA 계좌만 남겨가지고요. 계속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저번 주와 주가가 비슷했고 KT가 금요일에 2% 정도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50주를 더 담았고 일단은 200주까지 수량을 늘려두었습니다. 그래서 KT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NH투자증권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바람에 아마 일부 기관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시장은 좋았지만 KT는 2% 하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KT는 외국인들이 최대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현재 49%를 꽉 채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KT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주지 않기 때문에 올해 매입했던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외국인들은 여전히 KT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더 수량을 늘려가고요. 최대 400주까지는 한번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월배당 ETF만 모아가는 계좌에서는 이번 주 두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는 주가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왔길래 100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테크 커버드콜이라는 종목을 새롭게 식구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토요일 새벽에 미국장을 보면서 그냥 월요일에 매수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미국 빅테크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15% 넘는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애플과 구글, 메타 이런 순서로 딱 10개 종목만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2세대 커버드콜 상품이고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매달 주가의 1.2% 정도를 분배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는 153원을 분배를 했고 연간으로 보면 약 15% 정도의 분배금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계좌에 월배당 ETF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추가할까 고민하다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관세전쟁 이후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꼭지에 처음 들어갔는데 여하튼 월요일에 조금 더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보면서 평단가를 또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라이즈 미국 AI도 주가가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빠질 텐데 여하튼 라이즈 상품은 플러스 구간에서도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요. 일단 1000만원까지는 수량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미커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니까 화요일에 분배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배락 이후에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조금 더 담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도 다음 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빅테크 종목을 추가하면서 이제 월배당 계좌에서는 5종목으로 식구가 늘어났는데요. 이제 당분간 종목을 추가하지는 않고 이 종목들 수량만 천천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를 투자하고 있는 계좌를 잠깐 볼 텐데 현대엘리베이터도 금요일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다시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면 조금씩 또 정리를 하고 또 내려오면 조금씩 물을 타고요. 기말 배당금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비중을 잘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경자 노하우 시간이고요. 오늘은 손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손절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손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쪽에서는 주가가 생각하던 가격 이하로 빠지면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매도하는 행위를 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많이 봐도 많은 분들이 손절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의 투자 일기를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손절을 정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저는 최대한 손절을 하지 않는 게 저의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의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가가 상당 기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차트인데 여기 빠지기 직전에 손절을 했더라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동안에 마음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반등하는 타이밍에 다시 매수를 했더라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손실이 커지기 전에 손절하면서 손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절이 중요하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저는 매수도 잘 하지 못하고 매도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고 손절을 하다 보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서 익절하는 것보다 손절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투자 금액으로 손절을 3번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익절을 크게 한 번 해야 손절을 3번 한 게 만회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익절보다 손절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할 때는 그 당시의 손실폭은 축소할 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내 계좌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투자일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 ISA 계좌를 보면 이제 계좌를 개설한 지 5년 차가 되었는데 5년 동안 수많은 종목을 투자하면서 딱 2번 손절했습니다. 23년 10월에 LK 삼양이라는 종목을 손절했었는데 이 종목은 실적 측면으로 펀더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손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오리지널 상품으로 교체하려고 그때 손절을 하면서 교체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손절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제가 세워놓은 투자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차트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가 있고 또 좋은 타이밍에 매도할 수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손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타이밍을 잘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못하는 사람에 포함되지만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찾아가지고 매매를 할 자신이 없다면 저처럼 손절을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을 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투자하는 종목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럼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